안녕하세요. 울음국어학원 원장 김가경입니다. 드디어 오늘 상반기 가장 중요한 3학년 모의고사인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었죠. 우리 친구들도 아마 좀 남다른 긴장감 속에서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3월 모의고사도 봤고 5월 모의고사도 봤지만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아마 준비하는 기간에도 그리고 어젯밤에도 그리고 오늘 시험 보는 상황에서도 조금 더 잘 보고 싶은 마음이 아마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열심히 시험을 봤다라는 거에 수고했다라고 꼭 말을 해주고 싶고요. 다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는 이 시험을 분석하는 거겠죠. 저희 친구들이 이 시험을 잘 분석해서 최종 목표인 수능까지 나아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쌤이 잔소리 되게 많이 하잖아요. 3월 모고 때도 5월 모고 때도 오답 분석 열심히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잔소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핑계가 있었을 거예요. 교육청 모의고사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아마 생각했을 텐데 이번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죠. 6월 평가원 모의고사고요. 이 평가원을 바탕으로 우리는 수능의 티저를 보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평가원들은 과연 무엇을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꼭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일 수업이 있어요. 특히 이제 외부 출강 수업이 있다 보니까 이게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 수업과 수업 사이를 막 쪼개서 이거 다 분석해 놓고 오늘도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는 그래도 다행인 게 교육청 모의고사는 좀 늦게 이제 문제지를 올려주는데 평가원 모의고사는 좀 빠르게 올려줘요. 쌤이 오늘 있던 일정들 막 다 이제 막 밀어놓고 이 시험지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오늘 밤에 총평 영상을 보내주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뭐 많이 적혀 있죠? 제가 영상을 한번 날렸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영상입니다. 정말 슬펐지만 더 좋은 영상을 줄 수 있게 됐다라고 지금 정신승리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노력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수능도 아닌데 이런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을 위한 또 수능을 위한 공부니까 정말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오늘 또 이제 총평을 통해서 이번 시험이 어땠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저보다 더 유명한 강사들이 해주는 총평도 많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쌤 총평을 봐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수업하는 방식, 우리가 수업 때 나눴던 이야기들을 녹여서 이야기를 해줄 거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총평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요. 쌤은 꼭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매번 3월 모고도 5월 모고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그날 밤에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걸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힘내서 꼭 잘 봤으면 좋겠어요. 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고요. 여러분 일단 등급 컷이 가장 궁금하잖아요. 좀 우리 얘기를 나눠볼게요. 어떤 학생이 쌤한테 카톡이 왔어요. 이게 이제 오후 5시쯤 딱 시험 끝난 직후쯤 됐겠죠. 1컷이 몇일 것 같냐? 몇일 것 같냐라고 하길래 쌤이 91에서 94라고 말을 했어요. 이 친구는 엄매를 응시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연계가 너무 느껴지고 독서가 쉽다라고 제가 다 풀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다 맞았냐고요? 당연히 다 맞았죠. 다 맞았어요, 여러분. 근데 좀 쉽더라고요. 좀 수월하게 풀린다라고 느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이제 속상해하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85점이 나왔는데요. 2가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길래 쌤이 아슬아슬할 것 같은 1컷이 94까지 와버리면은 2컷은 86에서 87일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메가스터디 등급컷 추정에서는 맞죠. 쌤이 이제 1컷이 94까지 오면 엄매가 1컷이 87까지 올 거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1컷, 2컷, 3컷이 나왔어요. 화작은요 3점 높죠? 여러분 엄매가 화작보다 등급컷이 약 3점 정도 늘 낮아요. 그렇죠? 3점에서 4점 정도 낮고요. 그럼 표준 점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엄매를 본 친구들이 표점에서 조금씩은 더 유리한 게 사실 맞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엄매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경우 잘 하지 않죠. 문학과 독서를 내가 정말 꽉 잡고 있는데 엄매를 해서라도 표점을 높이겠다라는 친구들은 얼마 없을 거고요. 오히려 엄매를 하다가 나 이제 정말 화를 해야 되나?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단순히 표점 때문에 엄매로 돌아서기에는 시간이 너무 얼마 안 남았고요. 개념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추천하지 않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등급컷 얘기를 나눠봤고요. 우리가 이제는 연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 자, 이번 연계는요, 전체 51% 이상 연계율이 느껴질 만큼 되게 연계가 체감되는 시험이었어요. 이건 여러분, 이번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작년도 6평, 9평 모두 다 독서까지 연계가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지금 보면요, 일단 독서에서 연계 체감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해서 자, 쌤이 시험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일단 여러분 독서로는 연계가 안 됐고요. 자, 넘어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복합 지문 있었죠. 여러분 이 복합 지문에서 가지문은 비연계였습니다. 근데 나지문은요 연계였어요. 자, 여러분 이 나지문은요 수능 특강 기준 131페이지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능 특강 이제 사회 영역 지문에서 출제가 됐고요. 얘는 131페이지에 출제가 되었고 임대차 계약,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어떤 갱신 요구권이라든지 최단 존속 기간까지 거의 키워드들도 확실하게 연계가 되었다 보니까 친구들도 아마 읽으면서 연계가 많이 느껴졌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최단 존속 기간이란 말 나오죠. 그 수능 특강 지문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보자마자 얘는 연계구나 했을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지문은요, 이제 과학기술 지문인데요. 이것도 연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얘는요, 소재 연계예요. 마지막 문단에 수소 연료 전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수능 특강에서 연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수능 특강 기준으로 168페이지 과학기술 지문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전반적이진 않고 소재가 조금 연계됐다라고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은요,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이라는 지문이 있어요. 인문 지문인데요. 자,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 거의 똑같이 연계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여기 있죠? 자,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 이거는 수능 특강 기준으로 우리가 173쪽이죠. 그냥 73쪽입니다. 인문 지문에 있었던 거고요. 이제 정보 철학과 관련된 지문이었고 수능 특강 독서 교재에서는 칸트의 어떤 그런 윤리학과 좀 연결지어서 지문을 좀 전개를 했다면 이 지문에서는 칸트 이야기는 빠졌고요.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대신에 다른 관점들을 가져왔었어요. 뭐 경험주의라던가 이런 좀 다른 철학적인 어떤 소재들을 엮어서 지문을 구성하고요. 좀 특이한 것은 칸트에 대한 이야기가 수특 독서에는 많이 나왔는데요. 지문에서는 삭제되었지만 보기에서는 칸트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얘는 좀 특이하게 지문뿐만 아니라 보기의 내용도 수특에서 좀 연결이 되었다라는 걸 보면은 이번 6월 평가원의 특이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문학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현대소설, 좀 이게 가장 어려웠다라고 손꼽히죠. 이거는 비연계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유가와 이태준의 수필이 같이 나와 있는데 이 동유가는 고전시가 8강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 쌤은 거의 한 달 내로 공부를 했던 작품이죠. 분명 기억이 났을 거다라고 느끼고요. 여기 보면은 중략 전은 비연계예요. 근데 중략 이후 부분인 이 부분은 수특 문학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쌤과 함께 열심히 공부했던 파트입니다. 기억났을 거라고 믿어요. 자, 이태준의 수필은 비연계였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이제 고전 소설인데요. 김진옥전이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고전 소설 3강에 있었고요. 쌤하고 공부를 했던 부분이고요. 여러분 이것도 거의 연계가 체감이 될 만하다라고 느낀 이유가요. 여기 초반부에 아버지와 김진옥이 만나는 장면은 수특에 없지만 이 아버지와 김진옥이 용궁으로 가는 장면부터 수특에 있어요. 근데 말이 조금씩 달라요. 왜 다른가라고 하면은 고전 소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수특이 그대로 연계되었다라고 느끼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전체 지문의 약 85% 이상이 수특에서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김진옥전이 연계인 걸 몰랐다라고 하면은 진짜 수능 특강 공부할 때 이제 수업을 안 들었던 거죠. 그쵸? 화가 납니다. 그쵸? 그럼 안 되고요. 자, 이어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 현대시 이제 그 갈래복합 세트에서 보면은 황동규의 시는 비연계지만 이 신석성의 역사라는 작품은 현대시 06강에서 공부를 했던 작품이고요. 쌤하고 전문 다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계는 지금 이 두 가지를 좀 잘 보되 내가 몰랐던 연계가 있다면은 한번 페이지 찍어서 보고요. 쌤이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강수를 적어놨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 번 더 보면 좋겠죠. 자, 여러분 선택 과목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화작은 여러분들이 사실상 공부할 영역이 없지만 공부가 많이 필요한 파트도 아니고 개념이 많이 있는 파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친구들이 다 맞는 거를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꼼꼼하게 풀어야 되고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늘 여기서 조금 의외의 오답이 나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작은 좀 앞으로도 시간을 잡기 위해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쌤이 그래서 화작문 시간 단축 훈련 영상도 만들어줬잖아요. 쌤이 그거를 3월부터 계속 배포를 했단 말이에요. 안 본 친구도 있으면 반성해야 돼요. 왜냐? 여기에서도 선택지가 쌤이 강조했던 게 나왔어요. 자, 청중의 질문을 듣고가 성립하려면 뭘 봐야 되냐라고 쌤이 물어봐요. 그 영상에서 괄호를 찾아야 된다. 근데 그 괄호에 청중이 질문한 게 있냐 없냐 없잖아요. 정답 4번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화작은 너무 이게 좀 시작이 좀 스무스했고 쌤이 이제 강조했던 부분들 유형별 풀이 전략들 거의 빠짐없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화작이 아직도 시간 관리가 안 됐던 친구라면 꼭 그 영상 보고 다시 한번 내 오답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언매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럼 언매도요. 너무 문제가 언어는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어려웠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다면 반성하고 개념 공부, 기출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쌤은요, 이거 딱 보면서 와 너무 기시감 있다라고 느꼈어요. 즉 너무 기출에서 좀 변형된 듯한 유형들이 많이 보여서 되게 수월하게 풀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고 한다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35번은요. 불규칙 활용을 다루고 있는 단어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단어편에서 불규칙 활용을 배우는데요. 쌤이 정말 죽어라 강조하는 지점이 있어요. 음운 변동으로 인한 이 규칙이 아니죠. 음운 변동으로 인한 형태 변화는 규칙 활용이다라고 쌤이 정말 강조 많이 해요. 음운 변동 때문에 형태가 바뀐 거는 너무 규칙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규칙 활용이다. 따라서 불규칙 활용과 헷갈리면 안 된다. 그대로 나왔고요. 두 번째, 쌤이 용어는 기본형만 알아도 반응 간다라고 늘 얘기했죠. 본뜨다, 닳다 하면은 본떠는 표기에 반영이 되었고 달아서는 표기에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것도 쌤이 늘 말했던 용어는 기본형을 찾아라 라는 거에서 어느 정도 파생이 됐다라고 봅니다. 꼭 이런 거 틀리지 말고요. 자, 이어서 여러분 36번 진짜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비슷하게 생긴 문제가 모고 기출에 있어요. 쌤 기억으로는 되게 오래된 수능 기출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렇게 생긴 딱 노트 느낌으로 나와서 음운 변동의 사례를 물어보는데 거기에도 이런 모음의 변동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여기는요 지금 모음의 변동이잖아요. 알다시피 우리가 음운 변동에서 요즘 가장 핫한 부분이 모음 변동 파트고 그중에서도 반모음 교체가 되게 어렵게 나온다라고 쌤이 언매 가르칠 때마다 그렇게 얘기 많이 했던 거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음운편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37번이 쌤이 봤을 때는 가장 까다로운 문법 문제였다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문장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 수행 결과를 보는 게 아마 조금은 낯설고 어려웠을 거다라고 느낍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38번은요. 관형절 문제죠. 문장편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동격 관형절, 관계 관형절. 쌤 정말 강조 많이 하는 파트고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쌤 수업 들은 친구들은 당연히 알 거라 생각을 해요. 동격 관형절은 이게 관형절로 안길 때 생략된 성분이 없는 거고 관계 관형절은 생략 성분이 생긴다. 쌤 정말 강조 많이 했던 거 그대로 문제 나왔죠. 그래서 문장편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리하면요. 지금 35번이 단어편, 36번이 의문편, 37번이 문장편, 38번이 문장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고전문법인데요. 목적격 조사의 쓰임과 관련된 거고 쌤이 엄매 친구들한테는 6평 전에 고전문법 정리하라고 개념 정리 영상 보내줬던 거 기억나죠? 거기 보면은 목적격 조사 바로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틀리지 않게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럼 매체는요. 여러분들이 계속 많이 틀려요.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조금 염두에 두면 좋겠고요. 생각보다 어이없는 부분에서 정답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요. 이거 아마 진짜 많이 틀렸을 거예요. 정답이 없다고. 2번 보면요. 들,
봉사할 장소들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답이 없었어요.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체에서는 답의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전반적으로 이제 연계를 좀 짚어보면서 좀 총평을 했고요. 우리가 주목할 만한 문항은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보면요. 일단은 가장 주목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문항은요. 16번 문항이에요. 쌤이 이거는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자, 여러분 16번이 뭐길래 그러나라고 보면요. 이렇게 5가지의 내용을 주고요. 학자들이나 어떤 이론이 이것을 동의할 것인가 동의하지 않을 것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원래 이 유형은 복합 지문에서 나왔어요. 그쵸? 원래는 복합 지문에서 나왔고, 가장 유명한 평가원 기출은요, 신분의 이동에 대한 정약용과 유영원의 글이 있어요. 기억나나요? 거기에서 이 기역은 정약용이 동의하냐, 유영원이 동의하냐, 니은을 정약용이 동의하냐, 그다음 뭐 유영원이 동의하지 않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는 복합 지문이 아니라 단일 지문에서도 시도가 되었다라는 걸 친구들이 유의미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유형 자체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꾸준하게 출제되는 문항이 되었고, 그때 이게 이제 단일 지문에서 출제가 된다라는 것도 당연히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고난도로 좀 잡히는 문항들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자, 여러분 8번 봅시다. 자, 여러분 8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래 어려워하는 법지문의 보기 문제죠. 근데 여기는요. 너무 쉽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8번을 보면요. 여기는 지금 갑이 이를 거절했어. 이게 뭐냐면요.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로 제안을 했는데요. 이걸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갑이 거절을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죠. 근데 5번에서는요. 임대차에 관한 분쟁 해결 절차에서 조정위원회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틀렸죠. 왜요? 합의가 거절됐고, 그쵸? 합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위원회가 끼어들 수 없는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 친구들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12번 볼게요. 자, 여러분 12번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쌤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했을 것 같은 문항은 사실 12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요. 보기를 보면요. 여기 있죠. 자, 암모니아의 몰수보다 많은 몰수의 수소기체가 생성되었다라는 말을 보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라고 하면서 또 5번을 고르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선택지에서 달리 이런 걸 잘 봐줘야겠죠. 달리 비교할 때 달리 이런 부분을 잘 보지 않으면 그냥 보기에 낚여서 그대로 호로록 하고 다음 등급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지금 12번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7번 문제입니다. 다 보기 문제죠. 그러면 17번 문제도요. 이제 칸트의 의견과 플로리디의 의견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약간 좀 친구들이 어렵게 여기는 유형들. 뭐 늘 그렇죠. 보기 3점 문항은 언제나 어렵게 출제가 된다라고 여러분도 느끼고 체감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특히 또 플러스 알파의 정보가 들어간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21번이 이제 아마 많은 아이들이 가장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할 문항인데요. 쌤은 너무 속상해요. 이렇게 쉬운 문제를. 자, 여러분 21번에 2번을 보세요. 자, 21번에 2번을 보면요. 너무 정답이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기는 복잡한데 문제는 너무 쉬운 거예요. 자, 보세요. B에서 구석으로 갔다라고 마무리하고 2개로 A를 다시 이어간 것은 B에서 A로 시간적 선우가 역전됐다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시간의 역전이 뭔지 쌤은 문학 개념 때 가르치거든요. 쌤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분명 알 거예요. 역전이란 건 여러분 현재 시제에서 과거 시제로 들어가는 게 역전이에요. 거스르는 거니까. 근데 2번은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에서 현재로 넘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역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2번은 좀 쉽게 고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 역전이라는 말을 좀 대충 보는 친구들, 개념을 몰랐던 친구들은 또 여기서 아쉽게 하나 틀리게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은요. 24번입니다. 여러분 24번은요.
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틀렸을 법한 문제가 이거예요. 연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부분은 연계가 아니죠. 중략 이전은 연계가 아닌데요. 연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고 틀렸을 것 같아요. 일단은 쌤이 지금 주목해야 되는 문항들도 좀 골라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총평 영상을 보면서 내가 좀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내가 오답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등원하면은 쌤이 이 문제들을 좀 풀어줄 겁니다. 평가원은 너무 중요하죠? 풀어줄 건데요. 쌤이 풀어주기 전에 본인이 오답을 고치고 고민해보는 시간은 너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정말 갈고 갈아서 시간을 투자해서 뭔가 내가 분석해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쌤은 늘 권하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쌤이 5월 모의고사 때 여러분들이 점수가 안 오른다고 너무 속상해하니까 쌤이 이제 그때 모든 문항을 분석할 수 있는 워크북을 이틀 밤을 새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제출한 친구들이 60명 넘는 학생들 중에 약 10명 남짓이었어요. 그때 조교쌤도 왜 이렇게 안 해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정말 여러분들 안 했거든요. 쌤 진짜 정말 속상하고 정말 실망했었어요. 그렇게 5월 모고 보고 슬퍼했던 친구들이 쌤이 뭐 며칠 밤을 새서 그 자료를 만들어줬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하는 걸 보고 내가 그렇게 밤을 새는 게 무의미했나? 라고 좀 현타도 진짜 많이 왔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평가원 모의고사니까 중요하게 분석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분석 열심히 해서 또 이번 주에 만나서 풀이 한번 해보고요. 다음 주까지 계속 열심히 분석해서 내가 이 시험을 바탕으로 수능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정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보느라 수고 많았고요. 오늘은 또 이제 고1, 2, 3이 다 같이 모의고사를 받다 보니까 쌤은 고3 말고도 고1, 2 모의고사도 분석을 해야 돼요.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들이 자신의 점수를 위해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쵸? 여러분들 분석 잘 하고요. 자, 우리는 최종적인 종착지는 수능이니까 이번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수능의 1등급, 수능의 100점이니까 너무 지치지 말고 여기서 잘 우리가 좀 이렇게 호흡을 가다듬고 나의 오답을 점검해서 피드백해서 수능까지 가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이제 총평을 한 국어 강사 김가경이었고요. 우리 친구들은 뭐 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수업 시간에 만나서 조금 더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